20번인데요. 4회 20번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풀어보셨을 때 잘 푸셨으면 뭐 답을 찾을 수가 있었을 거고, 만약에 못 찾았으면 이제 해설지를 봤겠지. 해설지를 봤는데 해설지를 봐도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푼 거를 좀 얘기를 해줄게. 나는 해설지랑 전혀 다르게 풀었거든. 완전 다르게. 아예 컨셉 자체가. 자, 잘 봐. 일단은 쌤이 봤을 때 이 문제의 뭐 출제 의도 같은 경우는 이거 같아요. 출제 의도는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풀어봤지만, 자, 일단 fx라는 함수가 절대값 x-a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3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하고 dt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야. 봐봐. 내가 봤을 때 출제자의 의도는 작년 6월 20번을 변형해서 낸 것 같아요. 작년 6월 20번. 2022학년도. 이거는 되게 많이 풀어봤던 문제거든.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질 때라는 거. 그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오고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요 라고 하면은 쌤이 그거 미분해가지고 부호 찾은 다음에 부호 변화가 딱 한 번만 있다 라고 해서 부호 변화 관찰하는 문제. 기출의 바이블에도 있습니다. 작년 6월 20번 문제는. 그거를 의도하고 출제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먼저 그냥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생각한 출제자의 의도를 얘기를 해줄게. 내가 이거를 똑같이 나도 생각은 했거든. 아, 이거랑 비슷하게 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일단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이걸 미분하려면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절대값 함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범위를 나눠줘가지고 미분을 하시면, 뭐 그냥 이건 쓰지 마. 지금 쓰는 건 뭐 f'x가 요거 이제 미분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게, 그냥 이렇게만 쓸게. fx가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고, 이거니까 뭐 요거 미분해가지고, 요 친구 미분해가지고 계산해서 곱한 다음에 곱미분 형태잖아요. 곱미분 형태니까 뭐 얘는 미분하시게 되면 요거 하나 나오고 플러스 요거 그대로 있고 요거 곱해준 형태, 뭐 요런 식으로 나오는 애가 되겠지. 됐니?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부호 변화 관찰해서 x는 a라는 지점에서 극소 같게끔 하자, 뭐 이런 얘기 한 거 같거든, 내가 봤을 땐. 그리고 fa가 제로예요. 참고로 fa가 제로죠. 여기다 a 대입하면 0이고 얘도 당연히 0이니까. 그지? 뭐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미분해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분 자체도 좀 귀찮고, 뭔가 이제 미분 자체도 귀찮고,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 이제 생각을 끌고 나간 게 이거지. 하려고 해봤더니 fa가 어차피 0이잖아.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x가, 자 거기 밑줄 쳐볼게. fx가 x는 a에서 극소를 갖습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f'a도 결국은 그럼 0이 돼야 되네? 이런 느낌으로 간 거야. 그러지 않겠냐? 그지? 근데 이제 극소니까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은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야 되고 오른쪽은 플러스 부호가 가져야 되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x가 a보다 클 때, x가 a보다 작을 때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좀 판단해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제 해설지의 풀이고, 쌤이 이제 이걸 미분하다가 귀찮아서 때려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fa가 0이야. f'a가 0이야. 그럼 x-a 제곱을 인수로 갔네? 그러고 나서 함수를 다시 봤더니 이런 구조였던 거지. 1차 절대값이고, 이게 끽 해봤자 3차잖아. 그렇지 않아요? 2차 제곱하면, 2차 적분하면 3차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푼 거야. 아예 부호 변화 관찰 이게 아니라 쌤은 fx 자체에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나? 로 간 거예요. fx의 그래프를 직접 그릴 수 있나? 왜 그러냐면
기출에도 몇 번 나왔던 주제인데 1차 절대값 곱하기 3차 꼴이거든 결국. 근데 어디서 함수가 바뀌는지가 명확하죠. A라는 지점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함수가 바뀌거든. 그러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잘 봐. 만약에 4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는데 FA가 0이고 F'A가 0이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게 당연한 사실이니까 대충의 느낌이 얘가 이렇게 접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를 A라고 잡는다면 1차 절대값이잖아요? 그럼 1차 절대값은 A의 왼쪽은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부호가 바뀌니까 이쪽 부분을 대칭 이동시킨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A보다 큰 쪽은 원래 함수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겠니? 이거예요. 이해됐어? 이렇게 생각을 좁힌 거야. 1차 절대값에다가 3차를 곱한 형태구나.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그냥 그려서 우리 많이 봤던 A를 기준으로 왼쪽은 대칭한 함수고 오른쪽은 그대로 그려지는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쌤이 이렇게 간 거지. 잘 봐.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잡을게. gx를 내가 뭘로 잡냐면 x-a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3t 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16dt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새로 정리를 한 거야.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x-a 부호 그대로 끌고 와서, 그래서 gx를 계산을 했어요. 계산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하면 이거 적분한 거야 그냥. 그럼 이거 적분해 볼게. 이거 적분하면 잘 봐. x-a가 되고 곱하기, 자 요거 적분한 거 따로 써줄게요. a부터 x니까 여기다 바로 쓰자. 뒤에 있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그대로 정의해. 적분해. 그대로 적분하면 얘는 t세제곱 마이너스 at제곱 더하기 16t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a랑 x를 대입한 거죠. 그러면 잘 봐. 여기다 x를 대입해.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16x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얘를 빼요. 대입해. 그러면 a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 더하기 16a 이렇게 되거든. 그냥 정적분 계산한 거야. 정적분 계산. 그러면 a세제곱 a세제곱이 지워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식이 깔끔해져.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깔끔해지고, 더더군다나 내가 이걸 이렇게 써보니까 잘 봐.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이고 여기도 16이고 여기도 16a네. 그럼 여기다가 a만 대입하면 제로 되지 않아? 그치? 인수분해가 돼요. 됐어요? 인수분해가 돼. 그럼 인수분해 해볼게. 1 마이너스 a 아니면 공통인수로 묶자. 뭐하러 그러니? 자, 공통인수로 묶을게요. x제곱 묶으면 x-a 이렇게 되고 더하기 16으로 묶어. 그럼 x-a 이렇게 되지. 됐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잘 봐. 잠깐만. 식이 잘못됐구나. 네, 어쩐지 이상하네. 마이너스야. 그리고 얘가 플러스죠. 네, 미안해요. 그럼 마이너스 16이죠. 여기부터 잘못 적었네요. 네. 됐어요. 그럼 보세요. 이거 묶잖아. 그러면 여기다 쓸게. 이제 x-a, x-a 묶지. 그러니까 x-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6이 된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찾아봤던 이게 되거든. a에다 0 대입하면 0이고 f'a도 0이 돼야 되는구나. 극소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gx라는 함수는 x-a를 인수를 2개를 갖겠네.
됐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유식이 이렇게 되죠. x-a의 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6이 돼요. 그러면 0이 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는 고정된 값이고 a에서 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럼 가능한 경우 가겠습니다. 첫 번째.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는 말이 없죠? 네, a가 양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x축을 이렇게 놓으세요. x축을 이렇게 놓고 a에서 접하잖아? 그지? 그럼 a에서 접하는 걸로 가주시게 되면 근데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 자, 여기가 a야. 됐니?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야. 여기가 4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하나가 있고요. 됐습니까?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그려질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A에서 접해야 되고 마이너스 4랑 4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지? 됐어? 그런데 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어떤 그래프도 될까? 요렇게 접해서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얘가 A고 얘가 4, 마이너스 4고 4고 뭐 이런 거 되나요? 이런 것도 되겠네. 뭐 반대 경우도 되겠죠. 여기 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접하는 거. 어쨌든 극소값이 접하는 거니까. 그럼 잘 봐. 세 번째 경우는 안 그릴게. 그냥 요 경우 갖다 해볼게. 만약에 그럼 이렇게 접한다 라고 하면 지금 A를 기준으로 잘 봐. gx잖아요. gx를 내가 이걸로 잡았거든. 근데 원래 fx 그래프는 뭐냐면 그럼 fx는 이렇게 되겠네. fx는 x가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gx가 그려질 거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gx가 그려지지 않겠니?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경계를 잡고요. 이거의 작은 쪽, a보다 작은 쪽은 이쪽 부분, 이 하얀색이 gx니까 이 하얀색 gx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킨 걸 그리니까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문제가 뭐냐? A라는 지점에서 반드시 뭘 가져야 돼? 극소를 가져야 되는데 극소가 안 되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극소가 아니에요. 문제에서 x는 a에서 극소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될까 생각해보면 자, 이 경우도 생각해볼게요. 여기 a보다 작은 쪽은 대칭이야. 아이, 그럼 얘도 안 되겠네. 얘는 대칭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a에서 극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경우도 당연히 극소가 나오지 않겠죠. 접히니까. 그럼 결론이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안 된다는 거죠. 즉 결론 a는 4이거나 마이너스 4여야겠네. 3중근을 가져야겠구나. 그럼 4보다 클 수는 없어요, A가? 4보다 큰 것도 똑같은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겠죠? 네. 핵심은 극소가 생기냐 안 생기냐인데 생기지 않죠. 4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4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가 4고 마이너스하고 여기가 4고 여기가 A가 되는데 A여도 똑같이 접해주시면 이 그래프 어떻게 돼? 이거 접하면 대칭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으악 했다가 쭉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극소가 될 수가 없죠. 결국 핵심은 극소가 안 나온다예요. A가 이렇게 4와 마이너스 4랑 겹치지 않으면 fx는 극소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a가 4이거나 a가 마이너스 4여야겠네. 그래서 a가 4라고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a가 4입니다. 그럼 a가 4면 gx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4의 세제곱 그리고 x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잘 봐. a가 4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볼게. 마이너스 4보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그래프잖아. 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4네. a가 4라고 가정했으니까 이게 4죠. 그럼 잘 봐. a보다 작은 쪽이야. a보다 작은 쪽은 그래프를 대칭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a보다 큰 쪽은 원래니까 이대로 쫓아가지. 그러면 4에서 극소 같네요. 누가? fx가. 파란색이 f.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요. 그럼 a가 마이너스 4면 gx는 x 더하기 4의 세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에서 세제곱이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돼서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지. 그럼 잘 봐. 여기가 a야 이번엔. 그럼 여기가 a니까 이 부분을 대칭시켜. 그럼 대칭시키면 이렇게 돼. 그리고 이렇게 가죠. 원래 함수 그대로. 그럼 이게 f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에서 뭘 가져요? 극 대를 가지니까 문제 조건이랑 맞지가 않네요. 그러면 답입니다. 이게 답이죠. gx가 이거구나 예요. 그러면 fx는 여기 a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하면 4보다 작을 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4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gx 4보다 크거나 같으면 gx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0였으니까 여기에 대입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의 세제곱 곱하기 4 그래서 256이 나오는 게 정답이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쌤이 처음에 봤을 때 나도 처음 봤을 때는 작년 6월달 20번처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주고 나서 그거를 미분한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미분을 해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지. 절대값이 붙어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노선을 바꿔서 함수를 다시 관찰을 해봤더니 1차 절대값이 곱해져 있는 상황에다가 옆에 3차 함수를 곱해준 거구나. 그러면 1차 절대값과 3차를 곱한 형태는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봤던 형태라는 거죠. 이런 거 기출에서 많이 봤죠. A를 기준으로 하나는 대칭시키고 하나는 그대로 가고. 그치?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문제 자체는 풀고 나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설지를 보니까 뭔 말을 하는지 정확히 나도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돼서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쌤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 두세요. 20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워낙 중요한 주제라서 다시 한 번만 이제 도구들 정리하고 갈게요. 잘 보세요. 총 3가지 관점. 하나는 교과서적인 관점. 그래서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적당히 미분하고 적당히 숫자 대입해서 적분구간이 상수다, 적분구간이 변수다 이런 것들 활용하는 거. 이거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추셨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고요. 교과서 개념이니까. 두 번째 관점은 이제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함수이기 때문에 정적분이니까 넓이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건데 요거는 사실 좀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쌤 같은 경우도 이거 하다 보면 부호가 헷갈리거든. 왜냐면 넓이로 관점으로 가면 A부터 X까지인데 X의 값이 A보다 클 때는 양의 방향으로 가지만 X가 A보다 작으면 또 음의 방향으로 부호가 반대로 뒤집혀져 가니까 좀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지금 세 번째 요 관점을 좀 여러분들이 갖추시는 게 중요한데 요 관점이 바로 뭐냐, 그냥 항상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만 나오면 병적으로 그냥 미분, 무조건 미분 때리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4차 함수를 니네한테 주고 싶은데 4차 함수를 그냥 주면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일부러 여기에다가 함수 표현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준 것 같아요. 그 관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사실 저거를 저 뒤쪽 부분 있잖아. 뒤쪽 부분을 그냥 얘를 gx라고 놓고 요걸 gx라고 놓고 3차 함수다 이렇게 줘도 되는 문제인데 밋밋하다는 거지.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거 이렇게 봐가지고 했는데 이게 보이면 왠지 우리가 또 극대극소가 나오니까 미분을 꼭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순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떠올려야 되는 건 미분이 맞아요. 그렇지만 미분을 하다가 너무 복잡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함수 자체를 관찰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 그 자체에 좀 주목을 하는 관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함수 자체에 좀 주목을 해서 본다는 관점까지 자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 가볼게요. 20번은 그래서 좀 공부할 게 많았던 문제고요. 자, 21번은 도형 문제인데 한번 살펴볼게. 자, 21번 가겠습니다. 문제에서 원이 주어졌네요. 원이 주어졌으니까 일단 원을 하나 그려놓고 원을 그려놓으시고, 자, CA라는 선분이 있고 AB라는 선분인데, 자, 일단 AB를 이 정도 잡고요. A, B 잡고, 그 다음에 C라는 거를 쌤이 약간 지름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C라고 잡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라는 점이 이 정도로 오죠? 네, 이 정도로 와요. 이 정도로 와서 여기가 2가 되고요. 마지막 점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거지. 그래서 여기를 H라고 잡은 거야. D라고 잡고. 자, 그랬을 때 일단 문제의 형태를 좀 보면 AB의 길이는 문제에서 3이라고 줬으니까 여기 3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 문제에서 7이라고 줬으니까 7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당연히 더 길답니다. 네, 제일 긴 변이라고 줬고. 자, 그랬을 때 선분 A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분 AC를 1대3으로 내분하니까 여기가 내분점이네요. 여기가 내분점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자, 중요한 표현이 이게 있지. 원호의 넓이가 3분의 49파이야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외접원의 반지름부터 구할게요. 첫 번째는,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R제곱이 3분의 49거든. 그럼 R제곱이 3분의 49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3분의 7이 되겠네요. 요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길이, 2H 길이 구해봐, 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럼 가볼게. 첫 번째로 외접원에 대한 얘기를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드셨어야지. 그죠? 네, 외접원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 써봐야겠다는데, 사인 법칙을 어디다 쓸 거거든? 그럼 각을 줬냐라고 하면 각을 안 줬어요. 각을 안 줬는데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지금 여기 3이라는 길이와 7이라는 길이, 여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의상 요각 있죠? 자, 요각을 세타라고 잡읍시다. 요각을. 자, 그럼 요각을 세타라고 잡으시면 가볼게. 자, 여기서 사인 법칙 쓰시면은 사인 세타분의 7 마주보는 게 될 거고, 자, 이게 외접원의 지름 2배니까요 루트 3분의 14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니? 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자 이쪽으로 보내고 이거에 역수를 곱해주시면 되니까 얘는 14분의 7루트 3이 돼서요. 약분 치시면 2분의 루트 3까지가 나오네요. 그럼 봐봐. 2분의 루트 3? 특수각이네. 그래서 세타는 60도입니다.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각이 60도예요. 자, 여기까지 찾았고 그 다음에 가볼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할 건데 두 변의 길이 알았죠? 맞아. 두 변의 길이 알았고 각을 하나 알아냈네. 그럼 뭐 할까? 코사인 법칙 써야죠. 두 변 알고 각을 하나 알았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삼각형 A, B, C에서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뭐 이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 계산은 얘가 3이고 얘가 7이잖아. 그지? 얘 3이고 얘 7.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 그냥 구하면 되잖아. AC 길이 그냥 X라고 놓고 풀면 돼. 알았지? 그래서 AC 길이 구하시면 AC 길이가 얼마 나오냐면 8 나와요. 요거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AC가 8 나옵니다. 자, 그럼 얘가 8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D라는 점이 무슨 점이래? 1대3 내분점이라고 했지? 그럼 1대3 내분점이니까 이 길이가 2네.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야? 6이네. 여기까지 찾은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삼각형은요. 지금부터는 요 삼각형이죠. 여기 EDH라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EH의 길이를 구해주셔야 되니까. 됐니? 자, 그럼 쌤은 여기서 뭘 썼을까? 나는 뭘 썼을까? 할선 썼어요. 할선이 보이죠? 우리 할선 많이 했죠? 6월 달에 할선 썼지? 9월 달에도 할선 썼어? 그지? 현 두 개가 크로스잖아? 맞아? 현 두 개가 크로스야. 그러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나 얘부터 구할 거야. 얘부터. 얘 구할 수 있니 없니? 라고 하면 구할 수 있죠. 2, 3, 3분의 파이. 그지? 그럼 얘 구할 수 있네. 그럼 얘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요거 얼마 나와? 루트 7 나와. 루트 7. 요것도 코사인 법칙 갖다 한번 구한 거야. 그럼 잘 봐. 6, 2 곱한 거. 자, 세 번째 할선 정리 있습니다. 그러면 6, 2 곱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루트 7과 2D를 곱해요. 그러면 여기 D의 길이가 나오네요. D의 길이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D의 길이, 요 길이가 루트 7분의 12예요. 그냥 편하게 쓰면 루트 7분의 12. 됐어? 자,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했냐? 잘 봐. 내가 저 삼각형 하나 빼서 써볼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이렇게 삼각형 돼 있고 요 점이 뭐냐면 요 점이 D야. 여기가 H고 여기가 2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길이거든? 나 이 길이 구하고 싶은데 지금 요 변의 길이는 알아냈다고. 요 변의 길이. 그럼 요 변의 길이 알아냈는데 그게 뭐야? 루트 7분의 12라는 거 알아낸 거라고. 그럼 뭐만 알면 되냐면 나 이 길이 구하고 싶잖아요. 요각에 대한 사인 값만 알면 되겠네요. 그럼 요각에 대한 사인 값은 어디서 구하죠?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요각과 잘 봐. 요각이 알파라고 놓으면 요 맞꼭지각이 있겠네. 됐어?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마무리 계산은 뭐 해주냐면 사인 법칙 씁니다. 자, 갑니다. 사인 알파분의 마주보는 변 3 그리고 사인 3분의 파이분의 마주보는 변 루트 7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사인 알파는 루트 7분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가고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루트 7분의 이 친구가 2루트 7분의 얘가 얼마가 나와? 3루트 3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이 되죠. 됐어? 오케이?
예, 그럼 이거 얼마 나오니? 라고 하면 뭐 유리화까지 하시면 14분의 3루트 21 뭐 이렇게 나와도 되고 됐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봐도 돼요. 잘 보세요. 자, 어차피 삼각 B니까 요 길이 있잖아. 요 길이. 요 길이는 이거분의 요거가 사인 알파잖아. 그지?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구하는 뭐 y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y라고 잡으면 y는 B변 루트 7분의 12에다가 곱하기 사인 알파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사인 알파 그대로 곱하시면 2루트 7분의 3루트 3이에요. 이렇게 되니까요. 약분이 이렇게 되네요. 여기 2 지워서 6이 되고 여기가 7이니까 정리하면 7분의 18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문제 정답은 P와 Q를 더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PQ 값 더하시면 정답 25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뭐 21번은 이제 여러 가지 성질을 좀 써봤고 복합적으로 외접원이 주어진 상태에서 사인 법칙도 쓰고 코사인 법칙도 쓰고 하니까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 찾는 건데 막 되게 안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 알겠어? 계산이 좀 많긴 한데 그래서 요새 평가원 스타일이 좀 그래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선택 과목도 좀 내가 풀어보면서 드는 거지만 옛날처럼 킬러 문제가 좀 난이도가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막 28, 29, 30 여러분들 확통 문제든 아니면 기하든 미적분이든 간에 발상 자체가 되게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봐도 예전에 킬러 문제들은 진짜 선생님들이 봐도 야, 저 생각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문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지는 아주 최고 난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길이 좀 보일 거란 말이야. 길이 좀 정해져 있고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다. 아주 참신한 것들 제외하고는. 그렇지만 어떤 스타일이 좀 있냐면 이렇게 좀 자잘자잘한 계산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계산량이 좀 많이 늘기는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사실 예전에는 방법을 딱 찾잖아. 그럼 방법을 딱 찾으면 계산이 3줄 만에 끝나. 한 번만 계산하면 돼. 이랬는데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요새 준킬러 문제들은 자 1단계 퀘스트 깼어. 그 다음에 2단계야. 2단계 퀘스트를 또 깨. 그 다음에 3단계야. 한 3단계 정도 깨야 답이 나와. 근데 이제 그 퀘스트라는 게 결국 뭐겠어? 다 계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